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또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거래 내용을 분개를 해서 총 계정 원장까지는 무사히 잘 왔죠? 예.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꽤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은 분개해서 그 분개된 내용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왔다? 계정별 원장을 거쳐서 오는데, 계정별 원장에서 또는 전표를 기표하면 월계표, 일계표가 나오죠. 예, 그 월계표, 월 단위로 해서 월계표에서 금액을 이렇게 받아오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월계, 그리고 누계,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은 12월 달까지의 누계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러한 누계, 총계정 원장의 총 누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총계정 원장 누계를 가지고 자산 계정 과목별로 자산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그래서 자산은 차변은 증가가 되는 거고 대변 합계는 감소가 되는 거죠.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변 자산 합계에서 대변 자산 합계를 빼면 자산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산 금액이 자산 차변 합계 금액이 1,000원이고 자산 대변 합계 금액이 감소된 게 1,500원이다 이러면은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도록 되니까는 잔액이 차변에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잔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 자본 계정은 어떤가요? 대변 합계 금액은 부채 자본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 자본의 차변 합계는 부채 자본의 금액이 감소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합계자산표에서는 계산 원리가 부채 자본 계정은 대변 합계 금액에서 차변 합계 금액을 차감하면 잔액은 부채 자본의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익과 비용 계정, 당연히 수익 발생액은 대변 합계, 수익 소멸에는 차변. 그래서 수익 발생액의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남게 될 거고, 비용 계정의 발생액은 차변 합계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 소멸이 있다 이러면은 비용 계정 대변에 표시가 돼서 항상 비용은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차감하면 비용 발생액의 잔액은 차변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의 형식이고 계산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분개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자주 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 자료를 또 이용해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산 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한번 살펴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은 어때요? 일치해야 되고 차변 잔액, 대변 잔액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이제 잔액만 따로 가져온 게 잔액 시산표입니다. 잔액 시산표.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자산 잔액은 잔액 시산표의 차변에, 부채 자본 잔액은 잔액 시산표의 대변에만 나타나죠. 합계 금액은 이제 뺐고, 그죠? 뺐습니다. 잔액만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 수익 발생액에 최종 남는 것 대변, 비용 발생액은 차변. 이렇게 잔액 시산표에 이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계정별로 과목별로 우리가 결산할 때 추가해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반영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결산정리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결산정리사항을 하나씩 보고 또 분계 형식, 계정 과목 간단하게 종류별로 정리를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자산 잔액에다가 결산정리사항으로서 자산 차변에 증가되는 결산정리, 대변에 감소되는 결산정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잔액산표의 자산 차변 잔액에다가 결산정리사항 차변 증가된 부분을 가산하고 결산정리사항 자산 대변에 감소되는 부분을 차감하면 수정 후 잔액시산표가 작성이 되는데 자산 잔액이 차변에 이렇게 남게 되겠죠. 부채 잔액도 마찬가지죠. 부채 잔액에다가 결산정리사항 대변 부채 증가를 더하고 결산정리사항 차변 부채 감소 사항을 차감하면 부채 잔액은 수정 후 잔액시산표의 대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본 잔액도 자본 잔액 대변에 있던 것을 여기에다가 결산정리사항으로서 자본 증가액 더하고 자본 감소액 차감을 해서 자본 잔액은 수정 후 잔액시산표의 대변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 계정에 대한 결산정리사항이 뭐 수익 이연 수익 발생, 비용 이연 비용 발생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수익 이연을 시켰다 이러면은 수익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발생에서 차감을 하고, 수익 발생액 아직 회수되진 않았지만은 수익 발생액 이거는 수익 발생액에 더해서 수정 후 잔액시산표의 대변에 수익 발생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비용 발생액 차변에 이제 그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비용 발생액은 다 가산을 해야 될 거고, 비용이 이연됨으로써 비용 소멸되는 부분은 대변에 표시가 되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결국 수정 후 잔액시산표에는 비용 발생액의 잔액은 최종 잔액은 차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되는 게 바로 정산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산표. 그래서 이 정산표는 결산정리사항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수정 후 잔액시산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편리한 이렇게 이제 그 반영하는 작업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후 잔액시산표에서 수익 비용을 따로 뽑아와서 작성되는 게 뭐죠? 예, 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된다. 그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따로 뽑아와서 작성되는 게 바로 재무 상태표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을 하고 또 그 결산정리사항이 반영된 그러한 이제 장부를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결산 본 절차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